네, 단식을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연 건데 일단 친서를 어떤 배경 속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런던 그 협약과 런던 의정서가 채택된 그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예. 93년도에 러시아가 해양 투기를 합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그게 이제 IAEA의 기준치 이하라 그래서 핵 폐수를 해양 투기를 했는데 일본이 가장 앞장서서 이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까지도 해양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런던 협정과 의정서가 채택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지금 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이 핵폐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같은 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런던 협정과 의정서 총회에다가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총회가 올해 10월 달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달에 열리는 총회에서 당사국이 이제 86개국이 있는데 그 당사국들이 협약과 의정서를 해석을 해서 이것이 해양 투기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면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제사회 연대에서 이런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도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총회의 당사국들한테 우리의 이제 입장들을 국민들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비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지난번에 우리 당의 연찬회 의원총회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253개 지역위원장들이 전체에 모인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253개 전국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종교 그리고 다른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같이 그 연석회의 등이 많이 이제 대책위 등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같이 지역에서 이제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하자라고 결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집회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참여 범위가 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는 거라서 이런 거 관련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좀 몇 가지 좀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런던 협약 그 총회에다가 안건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이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는 방류가 결정된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지금 일본의 주요 외신들이 도쿄 전력이 2011년도에 이 원전이 폭발하면서 몇 년 동안 몰래 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들이 많이 없다.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방류 과정에 있어서도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지금 일본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 내 매체들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과거에 도쿄전력이 많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시하는 자료와 정보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쿄전력 전 직원이 그 양심 선언을 했어요. 도쿄전력은 이 방류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IAEA도 이 방류의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 과정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일본의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주변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투기의 방법은 정치, 사회, 환경적으로 국제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서에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이고 또 30년이 아니라 10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전을 지은 곳에서 연구소에서 얘기한 게 10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향후에 이것이 그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100% 검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85%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고 여당의 태도는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장 좀 보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는 것이 전 정부 여당의 태도라고 보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자꾸 오히려 그렇게 가짜 뉴스를
스스로 우리 선동을 하니까 예.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정쟁화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정쟁화되는 그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합니다. 정부는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며요. 근데 왜 자꾸 찬성하는 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게 왜 민주당이 대해서 이게 민주당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아니, 이게 통제하고 미- 감시한다는 이야기. 제가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쿄전력에서 핵폐수랑 바닷물의 혼합 비율을 매일매일 서로 틀리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맛대로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기로 했었는데 상주 안 된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갖고 뭐 절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불신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에서 준다는 그 정보 자료 전부 일본에서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신뢰 자체도 이제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한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 국제헌법 재판소에 재판한다든지 런던 협약 총회 통해 다툰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미국이 지금 수산물 수입을 엄청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걸 위해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전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단식에 대한 당내 분위기,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253개 지역위원회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169석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부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 대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그 돈봉투랑 코인 문제와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을 했으니까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기 있게 싸우자라고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들어가면서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런 전선을 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뭐 원내와 원외를 통틀어서 지금은 그런 진단에 맞서서 그 결기 있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일부 의원들의 그 이견이 있었던 건 늘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좀 단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원내 의원들은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정기국회 안에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가용한 그 국회의 권한들을 행사하고 또 원내에서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핵폐수 반대라든지 이런 투쟁들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에 저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당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저희가 9월 4일 날 검찰에서 이렇게 소환 통보한 것도 그 전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8월 30일 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8월 30일 날 한 이유가 29일 날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으니까 이화영이 진술을 듣고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29일 재판이 지금 파행됐어요. 그럼 이제 9월 4일 이전에는 재판이 안 열립니다. 그 이후에 열려요. 그리고 이제 9월 11일부터 본회의가 없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겠다고 검찰에 통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얘기했던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 이후에 하겠다라는 그 명분도 없어졌어요. 그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면 될 것이지 9월 4일 날 그 오후에 주요한 국제회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오전에도 사실 최고회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시간인 오전에 나가서 2시간이라도 먼저 받고 그다음에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또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본인을 위한 방탄입니까? 그리고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고요. 4차례 소환해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좀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태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저희 이제 제가 지역구인 평택인데 거기 도농복합도시라서 농민들이 많이 삽니다. 정말 역대 최대의 쌀값이 폭락해 갖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양국관리법 힘들게 통과시켰더니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 의료 사각지대 없애겠다고 어르신들의 의료를 좀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했던 간호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으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고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이것이 단식 투쟁을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무슨 본인을 위한 사법방탄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민생행보에 시동을 겁니다. 좋습니다. 민생 뭐 여당에서 민생 챙기면 좋죠.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것이 또 보여주기식 민생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민생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2024년 예산안을 보면요. 그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 다 축소하거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 다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 그 상권이라든지 골목 상권의 가장 그 유효한 정책이라고 하는 지역 앞에 예산 빵원입니다. 거기다가 지역 서점 지원비도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내일 공제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로 그 후쿠시마 핵 투기와 관련된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예산 7,300억을 또 잡아놨어요. 그거 원래 일본이 해양 방류 안 하면 안 써도 될 예산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그거를 그 보완을 한다라는 거 하면 일본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다라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실제로 전국 다니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횟집 먹방쇼라든지 수돗물 마시고 이런 이런 쇼 말고 실제로 예산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넣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원직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와요. 본인이 그 SNS 통해서 해명을 했어요. 길게 해명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 총련은 거기 그 행사를 주최한 여러 단체 중에 하나였고 본인은 민단으로부터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올 초에 칸토 대학살이잖아요. 딱 1923년 9월 1일 날 그 100년 전 이제 100년이 딱 됐는데 칸토 대학살 그 관련해 가지고 그때 간토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본에서 이것이 마치 무슨 한국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식으로 그 유언비를 터뜨려 갖고 우리 6천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학살한 아주 그런 참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이거를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간토 대학살과 관련된 추도 사업회가 올 초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참석을 좀 요청을 해서 윤명은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칸토 대학살과 관련된 그 진실 규명과 관련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있고 해서 거기에 법안도 같이 이제 공동 발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민들, 제일동포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그 추모하고 이런 행사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공동으로 그 주최한 단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뭐 우리 윤명영이 알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해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념 전쟁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측면과 연결해서 이거를 좀 색깔론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명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해명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칸토 대학살과 관련된 그 진실 규명과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받는 이런 것들로 우리 국력을 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좀 모아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